안녕하세요. 집스커버리 잭두입니다. 고객님이랑 한 상가 점포를 보러 왔다가 좀 공인중개사로서 제가 느낀 게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이게 도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참고로 제가 몇 년 전에 메가랜드라는 곳에서 촬영한 중개 실무 교육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상을 보고 제가 기대는 전혀 안 했는데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 몇몇의 감사 인사가 오더라고요. 자격증을 땄고 그 공인중개사로서 길을 방황했었는데 작두님의 교육을 듣고 방향을 정해서 지금 잘 활동하고 있다, 이런 분들이 몇 있는데 연락이 올 때 제가 굉장히 뿌듯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교육 프로그램을 짜서 좀 소규모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하거든요. 저도 뭐 그렇게 고수도 아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누군가에 줄 수 있는 분명한 저만의 달란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추후 한번 계획을 해볼 테니까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공인중개사로서 저도 활동한 지 지금 거의 5년 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호경기 때는 막 창업을 많이 해요. 근데 지금 같은 부동산이, 물론 강남을 중심으로 서울은 지금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수도권까지도 오름세로 번지고 있는데 지방은 아직은 하락세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개업을 막 했다가 또 많이 망했다가 지금 제가 있는 동네에도 몇몇 부동산들이 좀 매물을 그냥 가게를 내놓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을 창출하면서 생존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업종 상관없이 공인중개사라면 모두가 적용되는 내용이거든요. 일단 첫 번째입니다. 꾸준히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사람을 모두 믿어서는 안 됩니다. 고객 중에서도 진성 고객이 있고 가짜 고객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탐정은 아니지만 이 가짜 고객과 진성 고객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저도 며칠 전에 어떤 고객이든지 진심으로 대해라, 최선을 다해라, 이런 영상을 찍었었는데 한 10년 동안 중개업을 하신 그 공인중개사 이제 선배님께서 좀 조언의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상당히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 댓글은 여기 위에다 띄워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 읽어보시고요. 결국에 이 집을 보여주고 부동산에 대한 이슈를 우리가 해결해주기 위해서 투입되는 게 있는데 무엇이 있냐면 우리는 재고는 없습니다. 그게 굉장히 장점인데 대신에 시간과 열정, 마음, 이런 것들을 투입해야 돼요. 근데 진짜 고객이 아니야. 이 사람은 부동산 이슈, 뭐 부동산을 사고 팔고 집을 구하고 점포를 구하고 이거를 진짜 해결할 생각은 없는데 그냥 구경 온 거야, 보러 온 거야. 이런 분들에게 매물을 아예 안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많이 보여줄 수도 없는 노릇이죠. 왜냐하면 우리 시간과 열정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우리 공인중개사도 공짜로 모든 거를 다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진짜로 이슈가 있는 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야지,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 마음 쏟고 돈 쏟고 그러면은 시간 낭비, 돈 낭비, 마음 낭비. 그래서 부동산 떠나시는 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진짜 손님인지 아닌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매물을 몇 개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로 부동산 이슈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람의 속은 우리가 꺼내서 볼 수 없지만 그 사람의 눈빛, 행동,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이나마 추론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직감이라는 거는 무시하기 힘들거든요. 그렇게 파악을 해서 손님이 아닌 사람, 가짜 손님은 손님이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너무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진짜 부동산 이슈가 있으신 분들한테 여러분들의 시간과 노력을, 마음을 투입하시면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고객이 아닌 분들, 그냥 구경하러 오신 분들, 가짜 손님들한테 막 며칠 동안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거를 잊어먹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실망스럽고 사람에 대한 혐오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이거 명심하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중개 일을 할 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두 분이서 알아서 하겠지. 이런 사소한 부분들. 근데 절대로 알아서 되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 뭐든지 세세한 것도 결국에는 공인중개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면 매수자 또는 매도자, 그리고 임대인 또는 임차인, 이 두 존재는 서로의 이익관계가 상반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대화를 할 때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쟁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거는 두 분이서 해결하겠지, 이런 생각이 뭘로 돌아오냐면, 네가 중개사면은 너가 컨트롤해야지 뭐 하는 거냐, 복비 못 준다, 수수료 못 준다, 뭐 장난하는 거냐, 이러면서 일을 열심히 했는데도 욕을 얻어먹는 그런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저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제 스스로 좀 반성을 많이 한 게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제 세입자가 중간에 계약 만기가 안 됐는데 집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관례상 이 세입자가 중개 수수료를 임대인을 대신해서 부담하고 나갑니다. 안 그러면 임대인이 짐을 안 빼주니까, 돈을 안 빼주니까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임대인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임차인이 내는 거 알고 있죠? 했을 때 제가 날씨도 덥고 막 여러 가지로 해서 그거는 두 분이 알아서 하시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차 싶더라고요. 진짜 저 이건 좀 부끄러운데 솔직히 여기 영상 속에 담는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도 그 부분은 좀 반성을 하고, 알아서 하시고요 라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중개사가 중개를 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교통정리를 하고 컨트롤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내가 좀 실수한 것 같다, 그래서 바로 임대인분께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 잘 전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임차인 쪽에 이제 얘기를 했죠. 잘 설명을 하고, 임차인 쪽에서는 내가 왜 내야 되느냐 잘 모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해 가게끔 다 이야기 상황 설명을 해주고 교통정리를 해드렸어요. 이거는 굉장히 조그만한 예시예요. 이거 말고도 뭐 월세 관리비 부분에서 정산도 그렇고, 선수분 관리비 또 그렇고, 뭐 상가점포 경우에는 영업신고증에 대한 뭐 양도 양수, 그리고 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용도 변경,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월세 협상이랑 권리금 협상, 그리고 렌트프리 기간에 대한 협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플러스해서 뭐가 있냐면 물품에 대한 양도 양수,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에어컨을 남기고 가기로 했는데 나가고 보니까 에어컨을 가져갔어. 왜 가져갔냐고 했더니 나는 놔두고 간다고 한 적이 없대. 분명히 그때 놔두고 가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서로가 계약으로 남기기에는 힘들어요. 왜냐면 자기가 자기의 이익을 서로가 주장하기 때문에 서로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중개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직업이 뭐 사라진다 하는데 사라지기까지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고, 이 사람이 컨트롤해야 되는 이 감정적인 부분을 컨트롤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의미도 굉장히 담아야 되는 직업이라 이거 진짜 사라지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반증으로 이 공인중개사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이지만, 반대로 열심히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잖아요. 저는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주변에 둘러보면 뭐 연매출 10억, 뭐 연매출 뭐 3, 4억 이렇게 찍으시는 대표님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저 진짜 뭐 이 땡볕에 소스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알아서 되는 건 없다. 알아서 하시고요, 두 분이서 알아서 하세요,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알아서 할 부분들조차도 한 번쯤은 짚어주고 두 분이 알아서 하게끔 맡겨야지, 절대 내가 관여하지 않고 이렇게 하라, 그거는 정말 상황 봐가면서 그거 해야 됩니다. 뭐 모든 거를 다 개입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제가 한번 전화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또 이제 이 알아서 되는 거 없는 것에 무엇을 또 말씀드리고 싶냐면,
결국에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행동을 이 중개사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배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게 내가 볼 때는, 고객이 볼 때는 이게 별로 안 깔끔해. 근데 중개사가 볼 때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거는 도배를 안 해주거든. 근데 고객이 원하는 건 뭐야? 도배를 해주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도배를 해주는 걸 원하지만 해줄 수 있어요 라는 말을 내가 대신 전달해 주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대고 이거는 안 됩니다 고객님, 말해봤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 중개사는 뭐 하라고 있는 사람이에요? 대신 말을 전달해주고 조율해주고 협의해주고 서로가 하기 어려운 말들을 중간에서, 불편한 말들을 불편하지 않게 오갈 수 있게, 그리고 최대한 중재해서 협의를 할 수 있게 하는 사람이 바로 공인중개사예요. 그러라고 우리 공인중개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세한 부분들도 절대 고객님들을 웬만해서는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고, 좀 내가 컨트롤해서 교통정리할 거는 교통정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 진상은 제외,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잘 여러분들이 상황 봐가면서 행동하시고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부동산을 할 때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 저도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는 내가 창업한 그 동네에 작은 경제를 움직이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이 동네도 어느덧 지금 4년 동안 있다 보니까 여러 전주님들 가게도 오픈해드리고 뭐 넘겨도 드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이사를 도와주고 아파트도 사드리고 하면서 그분들이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뿌듯해요. 저도 발전하고 우리 고객님들도 발전해야지 마음이 기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런 거를 내 두 눈으로 확인해야 돼. 그래서 중개사님들은 중개했다고 끝내는 게 아니라 뭐 가게를 오픈해드렸으면 가서 음식도 먹어보고 그런 거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그래도 인생 허투루 살지 않았구나, 내 직업이 너무 힘든 부분도 많지만 그래도 이런 가치가 있구나, 그런 거를 보람을 느껴봐야 돼요. 그래야지 포기를 하지 않죠. 그쵸? 그리고 중개사라는 직업이 뭐 인터넷에 보면은 뭐 신뢰를 하지 못한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상당히 대우받는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내가 외모 관리도 하고 피부 관리도 하고 이런 스피치 연습도 하고 고객을 대할 때의 어떤 예의 범절, 이런 영업 마인드, 그리고 지식들 갖춰 나가면서 나도 결과를 내고 고객한테도 서비스를 해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굉장히 대우받고 존중받는 직업이에요. 근데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분쟁으로 갈 때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소송으로 갈 여지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처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고, 가장 좋은 거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예비를 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쵸? 그러라고 여러 가지들을 체크하잖아요. 그래서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동네의 경제를 움직이는 중요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쵸? 너무 많아져서 문제죠. 근데 커피숍도 그렇고 음식점도 그렇고 프랜차이즈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듯이 사실 많은 건 사실이지만 진짜로 목숨을 걸고 뛰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여러분들 상위 10% 안에 들어가기에는 사실 여러분들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생각대로 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일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뭐 이런 보람도 있지만 결국에는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돈을 버는 것도 큰 이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부동산 일을 해서 내가 뭔가 한번 승부를 보겠다라는 거는 재미도 느껴야 되지만, 재미라는 거는 인주밥에서 나옵니다. 유명한 말이죠. 공인중개사는 인주밥을 먹어야 된다, 지속적으로. 그래서 계약을 하지 못하면 중개사로서 사실 일을 계속 해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숨을 못 쉬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직업이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기 때문에 사람이 싫어질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고 정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우리가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한국의 작은 경제지만 어떻게 보면 큰
정말 한 부분을 책임지고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엄청난 직업인 거죠. 그래서 내 일에 좀 자부심, 자긍심을 가지고 좀 지식도 열심히 연마하시고 좀 실무적으로 사람 대하는 연습도 많이 하시고 좀 그것뿐만 아니라 좀 실제로 외부 영업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어려운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남들이 안 하는 거를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정리하면 부동산은 큰 경제, 자기가 그 맡고 있는 동네의 경제를 움직이는 귀한 직업이다. 자부심을 가지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면 사람으로 치유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자. 그리고 네 번째는 오늘도 굉장히 많이 느낀 부분입니다. 부동산은 가장 덥고 가장 추울 때 돌아다녀야 돈 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사무실에서 나가야 됩니다. 언제? 남들이 나가기 싫어할 때 우리는 나가야 돼요. 생각해보면 지금 날씨 이 시간에 밖에 돌아다닌다. 이거는 뭐 미친놈 아니고서는 이 날씨에 돌아다니기 힘들어요. 진짜 정말 굉장한 날씨입니다. 겨울에도 마찬가지예요. 겨울에 진짜 추울 때 사실 나가기 귀찮죠. 눈이 막 너무 쌓여서 돌아다니기 어려울 때 누가 그때 다니고 싶겠어요. 근데 그때 다니는 사람이 결국엔 돈을 버는 거예요. 왜냐면 남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 남들이 꺼려 하는 일, 남들이 파고들지 않는 일을 거기까지 내가 파고들어야, 남들이 다 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내가 더 파고들 수 있는 부분까지 깊숙이 좀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결국에는 인류가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좀 부동산이라는 게 뭐 직업도 특성이 있죠. 남들이 다 휴가 갈 때 우리는 휴가 가는 직업이 아닙니다. 우리는 명절이나 추석 뭐 여러 가지 날들이 많지만 우리는 공휴일에 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공휴일에 오히려 집을 보여주고 상가도 보여주고 이런 사람입니다. 뭐 저도 요즘에는 많이 쉬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주말에 일하는 거 전혀 뭐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일상이고. 그래서 우리는 가장 덥고 추울 때 움직여야지 돈을 벌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덥고 춥기 전에 시원할 때, 날씨 좋을 때 돌아다니는 게 최고다. 근데 사람이 마음이라는 게 만족에 빠지면은 움직이질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를 채찍질 만한 요소를 진짜 하나 딱 집어넣으면 되게 좋아요. 부동산에 투자해 놓거나 차를 사든지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봅시다. 공인중개사로서 오랫동안 생존을 하면서 꾸준히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 번째, 모든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진짜 고객과 가짜 고객을 가려내서 가짜 고객한테는 너무 많은 시간과 마음, 돈을 투입하지 마라. 진짜 고객에게 시간과 마음, 노력을 투입해라. 왜? 내 시간과 내 인생 소중하니까. 두 번째, 알아서 되는 건 없다. 공인중개사로서 세세하게 신경 쓸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 부동산은 큰 경제를 움직이는 귀한 직업이다. 그러니까 일에 있어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해도 된다. 네 번째, 부동산은 가장 덥고 가장 추울 때 돌아다녀야 돈 번다. 그래서 남들이 안 움직일 때 오히려 의도적으로 나가고 사람을 만나면서 산책하고 인사드리고 하는 노력을 해보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